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으로 인기를 치솟았던 분양권 시장에 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도세 셈법이 변경되면서 이제 분양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된 건데요. 심지어 서울에도 이제 마이너스 피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관련 기사 내용을 먼저 좀 볼 텐데요. 네. 정부가 손피 거래, 그러니까 그 분양권을 거래를 할 때 손피 거래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이제 부담하는 이런 조건으로 거래하는 건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해석을 바꾼 뒤로는 매수자의 입장에서 굳이 양도세를 크게 부담하면서까지 분양권을 사들일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줄고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메리트가 없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뭐예요? 너무 양도세 부담이 크니까 다운거래의 유혹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거래가 얼마나 줄었나요? 네,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보시면 12월 달에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가 41건, 전월이 63건, 대비해 35% 정도 감소했고요. 거래가 한참 활발하던 작년 8월에는 82건이었는데 요거랑도 또 비교해도 절반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거래가 지금 부진하냐? 네, 결국에는 11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손피 거래 해석 변경이 이게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기존에는 매수자가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할 때는 최초 1회에 한해서만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을 했습니다. 손피 거래 시 이제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말만 들으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쉽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분양가가 이제 12억이었습니다. 근데 분양권을 지금 17억에 거래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이제 5억 4,500입니다. 기존에는. 네. 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9억 6,6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2배 가까이 정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자가? 매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자, 그래서 매수자의 총 부담 금액이 어떻게 됐냐? 22억 4,500만 원에서 26억 6,600만 원으로 증가를 한 겁니다. 네. 사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도세가 크게 차이가 나버리면 네. 이렇게 부담을 안 지면서까지 굳이 분양권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아니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네. 이걸 사면 미친 거죠.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가 떨어지니까 지금 마이너스 피도 발생하고 거래도 흔적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에 셈법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작년만 해도 네.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나요? 네, 분양권 거래가? 그래도 분양권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은 했었죠. 거래가 이루어졌었잖아요. 네. 자, 근데 이게 그런 활발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이 분양권을 그냥 정사로 팔잖아요? 그럼 세금이 너무 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얼죽신이니까 신축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신축 열풍에 따른 또 차익을 내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래 세금 좀 줄이니까 시세보다 약간 좀 싸게 팔고, 매수인 입장에서 시세보다 좀 싸게 세금까지 내가 양도세를 부담해도 현재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신축도 올라가니까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상은 먹히지 않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분양권에 대한 그 매력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없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서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그렇죠. 사례도 많이 나타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진짜 많나요? 네, 뭐 아주 많지는 않고요. 일단 마피가 붙은 곳들이 있는데 이제 서울 동작구에 상도동에 이제 상도 푸르지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보다 3천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 매물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 뭐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그다음에 강서구의 등촌 힐스테이트
이런 데가 이제 대거 미계약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전국 불안도 있었고 네. 또 분양권에 대한 이제 세제상 불리한 측면. 그러니까 분양권을 가지고 이걸 내가 피를 받고 팔려고 하는 수요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았을 그런데 거예요. 이제는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니까 지금 분양권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얼어붙었는데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네. 이제 이런 분양권 거래 이제 셈법이 바뀌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거래가 약간 좀- 이제 위축이 되니까 이제 계약서를 그럼 우리가 거래 금액을 좀 낮추자. 낮춰버리자. 네, 그럴 것 같아요. 다운 거래하자. 근데 불법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불법이고 네.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운 거래 이거 잘못 이제 불법으로 적발이 되면은 굉장히 손실이 커요. 예, 여기에 다운 거래는 위법 행위로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비과세 감면 면제 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정말로 네. 분양권 거래가 얼마나 줄었는지 저희가 좀 데이터로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요거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의 시스템이 이제 조금 시각화를 좀 좋게 해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네. 일단 서울을 먼저 볼게요. 자, 서울의 아파트의 이제 거래 유형을 분양권 전매로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연도별로 볼게요. 큰 흐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분양권 거래가 평균 2,90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거래가 정말 많았을 때가 언제예요? 16년이 가장 높은 16? 네, 17. 17. 네. 즉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하던 그때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짜 없죠. 진짜 없네요. 진짜 없고요. 21년, 22년은 진짜 더 없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 조금 늘었지만 굉장히 미미하죠. 자, 이거를 서울이 아니라 전국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국의 분양권 거래입니다. 자, 전국의 평균 분양권 거래가 72,682건 정도 되는 꽤 많죠. 네. 자, 그리고 보시면 13,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죠. 네, 이때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안 좋은 거를 깨고 본격적으로 좋아지던 이 초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뜨거웠던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요? 2020년까지. 그리고 21년, 22년, 23년, 24년은 22년보다 조금 거래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가 상당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이쪽 분양권 전매 시장이 그렇게 최근에는 좋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지금 손피 거래에 대한 해석까지 이제 달라지면서 더 지금 얼어붙게 생긴 거죠. 지금 데이터를 보면 사실 2024년도에도 그렇게 분양권 거래가 막 네.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수치상. 맞습니다. 더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공사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공사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것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분양가가 워낙 또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저는 이제 25년의 하반기에 상당한 조정이 올 거라고 좀 보지만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부동산이라는 건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원가.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 땅값은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건축을 하는 데 대한 비용이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은 땅값은 쌀 수 있죠? 근데 건축비라고 해서 지방이 너무 쌀 거냐? 아니에요. 지방도 크게 싸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년에 어느 즈음부터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계속 그렇게 언급을 하시긴 해 오셨어요. 그죠? 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이 분양권 관련된 투자가 이제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시장에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 한 말 정도부터는 지방의 미분양을 줍줍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방시장은 너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곳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네. 공급이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방시장에 상당한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물론 데이터로 정교하게 잘 봐야 되겠죠. 뭐 건설사나 이런 지역에서도 좀 지방시장에서 기회를 슬슬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 이 손피 거래할 때 일단은 셈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를 좀 갖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바뀐 양도세 셈법에 관해서 분양시장이 어떤지 현황과 전망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